강남의 호화로운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박진우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의 파노라마가 그의 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한 모금 마신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비서, 내일 일정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회장님. 오전 9시에 이사회 미팅, 11시에 신제품 출시 회의, 오후 2시에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알겠습니다. 이만 퇴근하세요. 진우는 비서의 말을 끊고 등을 돌렸다. 그는 혼자 있고 싶었다. 언제나처럼 비서가 조용히 방을 나가자 진우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43세의 나이에 그는 한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파크테크의 CEO였다. 그의 회사는 지난 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었다. 비즈니스 매거진들은 그를 디지털 시대의 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진우의 집은 왕의 궁전처럼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다. 넓은 공간에는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이 가득했지만 웃음소리나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성공은 밖에서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문을 닫으면 그곳에는 오직 고독만이 남았다. 진우는 서재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와 그의 아내 혜진, 그리고 당시 5살이었던 딸 수민,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의 집은 혜진의 웃음소리와 수민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화려한 파티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더 중요시했고 진우도 그런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5년 전 그 비오는 밤, 혜진과 수민을 태운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혜진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수민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진우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책망했다. 만약 그가 늦은 회의를 취소하고 직접 가족을 데리러 갔다면 혹은 운전기사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 사고 이후 진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더 많은 계약, 더 많은 인수합병, 더 많은 성공. 그는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을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의 딸 수민 회장님. 문 앞에 서 있던 가정부장 여사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네? 수민 양이 오늘도 저녁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과 제대로 대화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장 여사 모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일에 파묻혀 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장 여사가 물러나자 진우는 위층으로 향했다. 수민의 방 앞에서 그는 멈춰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그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민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10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작고 연약해 보였다. 머리에는 연한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사고 이후 그녀의 머리카락은 거의 대부분 빠졌고 남은 머리카락도 고르지 못했다.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랄 것이라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수민은 창밖을 향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저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바깥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딸이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진우는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는 모든 신경을 여기에 집중했다. 회의실에서 그는 완벽한 CEO의 모습이었다. 자신감 넘치고 결단력 있고 통찰력이 뛰어났다. 아무도 그가 내면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15% 높습니다. 특히 새로 출시한 AI 비서 시스템의 판매량이 폭발적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비서 시스템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해 그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작 수미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하루 종일 회의와 전화통화, 결정과 지시로 시간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업무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것만이 그가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현관에서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장 여사님, 제가 내일부터 이 집의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숙 씨. 집이 꽤 넓어서 일이 많을 거예요. 특히 2층 서재는 회장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간이니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진우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장 여사가 새로운 청소부를 고용한 것 같았다. 그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넓은 집에는 항상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주 바뀌었다. 진우는 그들에게 후한 급여를 지불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숙 씨, 장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집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어린 아가씨가 계세요. 회장님의 딸인데 매우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가능하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는 게 좋을 거예요. 진우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딸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역시 수민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가? 그는 고개를 흔들며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진우의 목소리에 두 여자는 놀라 돌아보았다. 회장님, 벌써 돌아오셨네요. 장 여사가 허둥지둥 인사했다. 에스네. 오늘은 일찍 끝났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청소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새로 오신 분이군요. 네,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그녀를 잠시 관찰했다. 미숙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검은색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는데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장 여사님께 들었습니다만 어린 아가씨가 계시다고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네, 제 딸 수민이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전에 특수교육 보조교사로 일한 적이 있어요. 시각장애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가요? 장 여사님은 그걸 알고 고용하신 건가요? 장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알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진우는 미숙을 다시 바라보았다. 무언가 그녀에게서 편안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빨리 밀어냈다. 좋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짧게 인사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수민의 방 앞에서 다시 멈췄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이번에는 수민이 보이지 않았다. 수민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진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수민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다. 그녀가 혼자 다른 곳으로 간 것은 드문 일이었다. 진우는 서둘러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과 부엌을 확인했지만 수민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장 여사님, 수민이 보셨어요? 장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그때 정원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진우는 유리문을 통해 바깥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민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새로운 청소부 미숙이 앉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민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분명히 미소였다. 진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딸의 미소를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저기!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도착하셨을 때 미숙 씨가 정원에서 아가씨를 발견했어요. 장 여사가 설명했다. 아가씨가 혼자 정원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미숙 씨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미숙은 무언가를 수민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수민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우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그냥 두세요.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창가에 서서 그는 계속해서 정원에 있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미숙은 수민의 손을 잡고 정원의 꽃들을 만지게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수민은 각각의 꽃잎을 만질 때마다
기쁨에 찬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딸에게 그런 기쁨을 주지 못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고 수민이 얼마나 외롭고 아픈지 보지 못했다. 혜진아, 그는 죽은 아내의 이름을 속삭였다. 내가 우리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창밖으로 보이는 수민의 미소는 그에게 희망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희망. 왜냐하면 그의 딸은 여전히 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슬픔. 왜냐하면 그 웃음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방금 만난 낯선 청소부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딸의 방 앞에서 머뭇거렸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노크했다. 수민아,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분홍색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진우는 어색하게 물었다. 괜찮아요. 수민은 짧게 대답했다. 진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정원에서 새로운 이모랑 얘기하는 걸 봤어. 재밌었니? 수민의 표정이 밝아졌다. 네, 미숙 이모가 꽃들에 대해 알려줬어요. 장미는 가시가 있고 민들레는 솜털처럼 부드럽대요. 그리고 제가 만져볼 수 있게 해줬어요. 진우는 딸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만에 듣는 활기찬 목소리였다. 그렇구나. 미숙 이모가 좋은 분 같구나. 네, 미숙 이모는 제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볼 수 없어도 괜찮대요.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들으면 세상을 알 수 있대요. 진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딸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 그저 딸의 시각장애를 비극으로만 여겼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수민아, 진우는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많이 바빴지? 미안해.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로 침묵했다. 내일은 아빠가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 먹자. 어때? 정말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말이야. 약속할게.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럼 내일 봐, 수민아. 진우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복대에 서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슬픔에만 집중하여 딸의 아픔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는 딸에게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 회의보다 딸과의 저녁 식사가 더 중요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회사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박진우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처음 일하는 날이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었다. 넓은 현관문을 들어서자 장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미숙 씨,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우선 집 구조를 익히고 청소 도구와 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장 여사는 미숙에게 3층짜리 저택의 구조를 설명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식당, 손님용 화장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2층에는 진우의 방과 서재, 수민의 방, 그리고 2개의 손님방이 있었다. 3층에는 실내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작은 영화관이 있었다. 이 모든 공간이 한 가족,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2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니 미숙은 놀라웠다. 회장님은 이미 출근하셨고 수민 아가씨는 아직 자고 계실 거예요. 보통 10시쯤 일어나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정원에서 만났을 때 수민이가 참 귀여웠어요. 조용하긴 했지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장 여사는 잠시 미숙을 바라보았다. 미숙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그동안 많은 직원들이 왔다 갔어요. 특히 아가씨가 사고 이후로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가씨를 불편해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거나 혹은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죠. 그래서 보통 오래 일하지 못하고 떠나요. 걱정 마세요.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전에 특수학교에서 일했어요.
시각장애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장 여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아가씨에게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회장님은 많이 바쁘시니까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호화로운 저택이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고독이 가득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일단 청소부로 고용되었지만 수민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 여사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선 청소 도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오전 내내 미숙은 저택을 청소하며 집 구조를 익혔다. 그녀는 꼼꼼하게 먼지를 닦고 바닥을 청소했다. 그러다 2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한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미숙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민의 방이었다. 안녕 수민아. 나 미숙이 뭐야? 어제 정원에서 만났던 사람. 문이 살짝 열리고 수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어제와 같은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미숙 이모? 수민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어제 꽃 이야기 해주셨던 이모? 맞아 수민아. 미숙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수민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수민은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 우울해 보였다. 이모는 왜 여기 있어요?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청소를 하게 됐어. 매일 와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 거야. 수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매일요? 그럼 매일 이모를 만날 수 있어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매일 만날 수 있어. 수민이가 괜찮다면 말이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이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 수민이 방 앞이야. 제 방도 청소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수민이가 원한다면. 수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미숙은 수민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다. 벽은 연한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침대는 공주풍 캐노피 침대였다. 하지만 장난감이나 개인적인 소품들이 거의 없었다. 그저 책장에 점자책 몇 권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작은 음악 상자가 있을 뿐이었다. 수민아, 정말 예쁜 방이구나. 정말요? 수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알았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미숙은 수민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5살 때 시력을 잃었으니 많은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미숙은 수민의 손을 잡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벽은 연한 분홍색이야. 마치 벚꽃 같은 색이지. 그리고 침대는 하얀색 캐노피가 달린 공주 침대야. 창문은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와. 지금은 햇살이 방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만들고 있어. 수민은 미숙의 설명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 예쁜가 봐요. 근데 이모, 저는 공주 침대에서 자는데 공주같이 안 생겼어요. 미숙은 놀라서 수민을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수민은 머리에 두른 스카프를 만졌다. 공주는 긴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저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요. 사고 때문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자랄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자라요. 미숙은 수민을 꼭 안아주고 싶었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수민아, 공주는 머리카락 때문에 공주가 아니야. 마음 때문에 공주인 거야. 착하고 용기 있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공주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수민이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공주 같은 아이야. 수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모, 제 방 청소 도와줄래요? 물론이지. 우리 같이 해볼까? 미숙은 수민에게 간단한 일들을 맡겼다. 책상 위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함께 펴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일 등이었다. 수민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활동에 즐거워했다. 이모, 이거 뭐예요? 수민은 책상 서랍에서 찾은 물건을 들어 보였다. 미숙은 그것을 살펴보았다. 작은 오르골이었다. 이건 오르골이라고 하는 음악 상자야. 열면 음악이 나와. 열어볼래요? 미숙은 오르골을 열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작은 별이라는 동요였다. 수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이거 알아요. 엄마가 자기 전에 항상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그녀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아팠다. 수미는 5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그 나이에 어머니의 부재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미숙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하셨나. 파티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항상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때는 제 머리카락이 길었거든요. 미숙은 수민의 스카프를 살짝 만졌다. 머리카락이 안 자라서 많이 속상하구나. 네, 다른 여자아이들은 모두 예쁜 머리카락이 있는데 저만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안 가요.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미숙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수민아, 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총명하고 용감하고 상냥한 아이야.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모는 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제가 용감하다고 알아요? 어제 정원에서 만났을 때 네가 꽃들을 만지는 모습을 봤어. 처음 만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하는 모습이 정말 용감해 보였어. 수미는 기쁨에 찬 표정을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를 칭찬해 주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방을 정리했다. 미숙은 수민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수민은 열심히 도왔다. 시간이 지나며 수민은 점점 더 미숙에게 마음을 열었다. 이모, 배고파요. 수민이 갑자기 말했다. 미숙은 시계를 보았다.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럼 우리 뭐 먹을까? 주방에 가서 뭐가 있는지 볼까? 두 사람은 함께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주방에는 요리사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요리사님. 수민이 인사했다. 아, 수민 아가씨. 점심 드실 시간이네요.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미숙 이모랑 같이 만들어 먹을래요. 수민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요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민이 요리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괜찮으세요, 요리사님? 미숙이 물었다. 네, 물론이죠. 필요한 재료는 모두 냉장고에 있어요. 요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을 비워주었다. 미숙은 수민에게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그녀는 수민의 손을 이끌어 빵에 버터를 바르고 햄과 치즈, 상추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수민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미숙의 지도 아래 예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었다. 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수민은 자랑스러워했다. 그럼 수민이가 직접 만든 거야. 정말 맛있어 보인다. 그들은 함께 정원 테이블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이모, 여기 정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민이 물었다. 미숙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정원은 정말 아름다워. 큰 나무들이 있고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어. 장미, 튤립, 수국, 색깔도 다양해.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연못도 있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지. 물고기요? 만져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다음에 연못에 가서 물고기들을 만져볼까? 수미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미숙은 계속해서 집안을 청소했고 수미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도왔다. 수미는 미숙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교사에게 배우는 것, 친구가 없어 외롭다는 것, 아버지가 항상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 등이었다. 아빠가 어제, 오늘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수민이 말했다. 정말? 그거 좋겠다. 미숙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했다. 오후가 되자 수민은 피아노 선생님이 온다며 자리를 비웠다. 미숙은 혼자서 3층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수영장과 헬스장은 거의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생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집은 마치 전시장 같았다. 청소를 마치고 미숙이 1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녀는 현관에서 진우를 마주쳤다. 그는 막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숙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 이미숙 씨, 오늘 첫날은 어땠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잘 지냈습니다. 수민이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진우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수민이가 어땠습니까? 수민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총명하고 호기심도 많고요. 오늘 함께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었어요. 샌드위치라고요?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민이가 요리를 했다고요?
네, 정말 잘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수민이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딸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사실 그는 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고맙습니다, 이미숙 씨. 수민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천만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수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에 수민이와 식사하기로 약속했는데 혹시 수민이가 기대하고 있나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침부터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은 진우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그녀는 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미숙이 집을 나서려 할 때 그녀는 수민이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수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고 진우는 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자신이 이 가족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내일 다시 이 집에 오는 것이 기대되었다. 특히 수민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었다. 그날 밤 미숙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오늘 수민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그녀는 수민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내일은 무엇을 해볼까? 미숙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녀는 수민에게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다른 감각을 통해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수민에게 음악을 통해 색깔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또한 다양한 질감의 천으로 미술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수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수민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미숙은 속삭였다. 그리고 난 네가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줄 거야. 미숙은 눈을 감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녀는 이미 수민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이 특별한 소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수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그녀는 항상 수민이 있는지 확인했고 가능한 한 함께 활동했다. 장 여사와 다른 직원들은 미숙과 수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수민이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아침 미숙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출근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여러 가지 천 조각들과 다양한 질감의 재료들을 가져왔다. 그녀는 수민에게 촉각을 통한 미술 활동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미숙 이모. 수민은 미숙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달려왔다. 미숙은 놀랐다. 수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민아, 안녕. 오늘은 일찍 일어났구나. 네, 이모가 오면 같이 놀고 싶어서요.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밝아 보였다. 그래, 나도 수민이랑 놀고 싶었어.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해 왔는데 해볼래? danse au fond des crines. 뭐예요? 수민은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촉각 미술이라고 하는 건데 손으로 만져서 다양한 모양과 질감을 느끼는 미술 활동이야. 우리 같이 작품을 만들어 볼까? 정말요? 저도 미술을 할 수 있어요? 미숙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수민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야. 그들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았다. 미숙은 테이블 위에 가져온 재료들을 펼쳤다. 부드러운 벨벳 거친 삼배, 매끄러운 실크, 울퉁불퉁한 레이스 등 다양한 천 조각들이 있었다. 또한 솜, 단추, 리본, 깃털 등 여러 가지 장식 재료들도 있었다. 자, 수민아, 이건 벨벳이야. 만져봐. 미숙은 수민의 손에 벨벳 천을 올려놓았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천을 만졌다. 와, 정말 부드러워요. 마치 고양이 털 같아요. 맞아. 이번엔 이걸 만져봐. 이건 삼배라고 해. 미숙은 다른 천을 건넸다. 으악, 이건 너무 거칠어요. 수민은 웃으며 말했다. 미숙은 수민에게 모든 재료를 만져보게 하고 각각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다.
수미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고 질감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했다. 이제 우리 이 재료들로 작품을 만들어 볼까? 어떤 그림을 만들고 싶어? 수미는 잠시 생각했다. 꽃이요. 어제 정원에서 꽃을 만졌는데 정말 예뻤어요. 좋은 생각이야. 꽃을 만들어 보자. 미숙은 수민의 손을 이끌어 두꺼운 종이 위에 여러 천 조각들을 배치하도록 도왔다. 벨벳으로는 꽃잎을, 삼배로는 줄기를, 실크로는 나비를 만들었다. 수민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손의 감각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데 익숙해졌다. 이모, 저 잘하고 있어요? 수민이 불안하게 물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수민아. 네가 만든 꽃이 정말 아름다워. 진짜요? 어떻게 생겼어요? 미숙은 수민의 작품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빨간 벨벳으로 만든 장미꽃잎이 있고 초록색 삼배로 만든 줄기가 있어. 그리고 파란색 실크로 만든 나비가 꽃 위에 앉아 있어. 마치 정원에서 본 것 같은 생생한 모습이야. 수민은 기쁨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진우가 정원으로 나왔다. 그는 오늘 회사에 늦게 출근하기로 했다. 어제 저녁 딸과의 식사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민이 미숙과 함께 즐겁게 미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숙이 인사했다. 아빠! 수민이 반갑게 불렀다. 아빠, 나 미술 작품 만들고 있어요. 만져볼래요? 진우는 딸의 초대에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정말? 어디 보자. 그는 수민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비록 전문적인 미술 작품은 아니었지만 딸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수민아, 네가 만든 거야? 다시 우폰데 크린네. 미숙 이모가 도와줬어요. 이건 장미고 이건 나비예요.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딸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항상 수민의 시각장애가 그녀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 회사에 가져가서 내 사무실에 걸어도 될까? 자유수민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아빠 사무실에 걸어요. falter시나 페리스크사바팀. 라디오타지 물론이지. 내 사무실에 온 사람들이 네 작품을 볼 수 있게. 수민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진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다. 그럼 나 이제 회사에 가야 해. 진우는 수민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또 같이 식사하자. 네, 아빠. 수민은 기쁘게 대답했다. 진우가 떠난 후 미숙과 수민은 계속해서 미술 활동을 했다. 그들은 여러 작품을 만들었고 수민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간단한 김밥을 만들기로 했다. 미숙은 수민에게 재료를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건 단무지야. 노란색이고 아삭아삭해. 미숙이 설명했다. 맛있어요. 수민은 단무지를 맛보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김밥을 말았다. 수민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미숙의 도움으로 점점 나아졌다. 완성된 김밥을 먹으며 수민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모, 저 이제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수민이는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곧 이모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오후에 그들은 음악 활동을 했다. 미숙은 수민에게 음악을 통해 색깔을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를 들어 이 곡은 빨간색 같아. 열정적이고 강렬한 느낌이지. 미숙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틀었다. 오, 정말 뜨거운 느낌이에요. 수민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이번엔 이 곡. 이건 파란색 같아. 차분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지. 미숙은 드뷔시의 달빛을 들려주었다. 수민은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하고 편안해요. 그들은 여러 곡을 들으며 각각의 음악이 주는 느낌과 연상되는 색깔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민은 음악을 통해 색깔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매료되었다. 이모, 음악으로 색깔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우리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 수민아, 중요한 건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거야. 활동을 마친 후 그들은 정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수민은 미숙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모,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겼어요? 수민이 갑자기 물었다. 미숙은 살짝 놀랐다. 내 머리카락? 네. 이모 목소리가 예쁘니까 머리카락도 예쁠 것 같아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내 머리카락은 검은색이고 길어. 허리까지 내려와. 정말요? 만져봐도 돼요?
물론이지. 수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미숙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긴 머리카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와,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정말 길어요. 수미는 감탄했다. 저도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있으면 좋겠어요. 미숙은 수민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수민의 스카프 아래에 거의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민아, 머리카락이 그렇게 중요할까? 수민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중요해요. 모든 여자아이들은 예쁜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묶고 닦고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스카프를 만졌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미숙은 수민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수민아,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해. 하지만 네가 아름답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저 예쁘지 않아요? 수민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울이 필요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저는 볼 수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수민아,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야. 내 마음, 내 웃음, 내 용기, 그 모든 것이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수민은 미숙의 말에 약간 위안을 얻은 듯했지만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다. 미숙은 그때 결심했다. 그녀는 수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약속대로 일찍 퇴근해 수민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미숙은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진우는 딸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수민은 아버지에게 오늘 한 활동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미숙 이모랑 김밥도 만들고 음악으로 색깔도 봤어요. 정말? 어떤 색깔을 봤니? 빨강, 파랑, 거록, 노랑. 모든 색깔이요. 음악이 들리면 색깔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진우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딸이 이렇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미숙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특별한 준비를 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머리카락 전문점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다.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짧게 자르고 싶어요. 아주 짧게요. 미용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이렇게 아름다운 긴 머리를 자르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자른 머리카락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부하실 건가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특별한 용도가 있어요. 미용사는 미숙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한 줌씩 바닥에 떨어졌다.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이 이제 귀 아래까지 짧아졌다. 어떠세요? 미용사가 물었다. 미숙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낯설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가발 만드는 법을 찾아보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다. 수민아, 이건 널 위한 거야. 그녀는 작업을 시작하며 중얼거렸다. 미숙은 밤새도록 작업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가발 베이스에 고정시켰다. 그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고 여러 번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민의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다. 새벽이 되어서야 가발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전문적인 가발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미숙의 진심과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다. 그녀는 완성된 가발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수민아.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날 밤 다른 한편에서는 진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근 며칠 동안 그는 딸의 변화를 목격했다. 수미는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숙이 있었다. 혜진아, 진우는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슬픔에만 빠져서 수민이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았다. 사고 이후 그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것은 그가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딸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의미.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진우는 결심했다. 수민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는 다음 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회사에 일찍 가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한 후 오후에는 시간을 내어 수민과 함께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수민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가발이 담긴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박진우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수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되었다. 현관에 도착하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수민이에게 특별한 날이 될 거야.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미숙이 현관문을 열자 장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미숙 씨, 머리카락이... 장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숙은 부끄러운 듯 짧아진 머리카락을 만졌다. 귀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단발머리는 어제까지 허리까지 내려왔던 긴 머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네, 어제 잘랐어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장 여사는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쨌든 잘 어울려요. 상큼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수민이는 일어났나요? 네, 방금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서재에서 점자책을 읽고 있을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소중한 선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수민에게 이 선물을 언제,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서재 문 앞에 서서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노크했다. 누구세요?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미숙 이모. 미숙 이모. 수민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들어오세요! 미숙이 문을 열자 수민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점자책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녕, 수민아. 책 읽고 있구나. 네. 이건 작은 아씨들이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미숙은 수민 옆에 앉았다. 그래? 어떤 이야기인지 말해줄래? 수민은 신나게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자매의 이야기, 그들의 모험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미숙은 수민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수민아, 미숙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 선물이요? 수민의 얼굴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무슨 선물이에요? 다만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미숙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여기 있어. 수민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상자를 받았다. 그녀는 상자의 모양과 크기를 손으로 확인했다. 열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수민은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닿자 그녀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이게 뭐예요? 미숙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해준 가발리아, 수민아. 네가 긴 머리카락을 갖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수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발의 긴 머리카락을 따라 내려갔다. 정말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래,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이야. 검은색이고 부드러워 본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모, 이건 내 머리카락으로 만든 거야, 수민아. 어제 머리를 잘라서. 수민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모가 머리를 잘랐다고요? 저 때문에? 미숙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수민아.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 수민은 가발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큰 선물은 처음이에요. 한번 써볼래? 미숙이 제안했다. 수민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리에 두른 스카프를 벗었다. 미숙은 처음으로 수민의 머리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사고 후 대부분의 머리카락이 빠졌고 남은 머리카락도 드문드문 자라 있었다. 미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밝게 유지했다. 자, 이제 가발을 써볼게. 미숙은 조심스럽게 가발을 수민의 머리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가발이 제대로 고정되도록 조정했다. 어때? 편하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만졌다.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를 지나 등까지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이모, 저 지금 어때요? 예뻐요?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워, 수민아. 마치 공주님 같아. 수민은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손으로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만지며 그 감각을 즐겼다. 이모, 거울 있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그럼 물론이지. 미숙은 가방에서 작은 송어울을 꺼냈다. 수미는 볼 수 없었지만 거울의 형태를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만졌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과 새로운 머리카락을 손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밝아졌다. 이모, 저 지금 정말 공주님 같아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이야. 수미는 갑자기 미숙에게 안겼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제일 좋아요. 미숙은 수민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수민아,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리고 미숙이 제안했다. 우리 정원에 가서 산책할까? 새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려보자. 수민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요. 그들은 손을 잡고 정원으로 향했다. 수민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더 가볍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긴 머리카락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준 것 같았다. 정원에 도착하자 미숙은 수민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떤 꽃 향기를 맡아볼까? 카스마카노 장미요. 어제 이모가 장미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장미 정원으로 향했다. 수민은 한 손으로는 미숙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감각을 즐기고 있었다. 이모,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요. 정말 신기해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긴 머리카락의 매력이야. 바람을 느낄 수 있지. 그들은 장미 앞에 멈춰 섰다. 미숙은 수민에게 장미 향기를 맡게 해주었다. 수민은 깊게 향기를 들이마셨다. 정말 좋은 향기예요. 수민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모, 제 머리카락도 향기가 나요? 그럼 샴푸 향기가 나. 살짝 라벤더 향이야. 수민은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이제 저 거울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예쁘다는 걸 알 것 같아요. 미숙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수민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민아, 너는 항상 아름다웠어. 하지만 네가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 그들은 계속해서 정원을 산책했다. 수민은 미숙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시각장애가 있어도 음악은 들을 수 있고 피아노 건반은 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모, 제가 연주회를 열면 와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제일 앞자리에서 응원할게. 수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오늘 일찍 회사 일을 마치고 수민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둘러 귀가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장 여사가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수민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수민이 어디 있나요? 미숙 씨와 함께 정원에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장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요? 네, 미숙 씨가 수민 아가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우는 궁금증을 안고 정원으로 향했다. 그는 유리문을 통해 정원을 내다보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민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미숙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수민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진우가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순수한 기쁨의 표정이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민의 머리카락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을까? 그는 조용히 정원으로 나갔다. 미숙과 수민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민아. 진우가 부드럽게 불렀다. 수민은 목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아바? 진우는 딸에게 다가갔다. 그는 수민의 머리를 자세히 보았다. 가발이었지만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민아, 머리카락이 정말 예쁘구나. 수민은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아바, 미숙 이모가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이모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거래요. 만져볼래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수민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부드럽고 길었다. 그는 미숙을 바라보았고 그제서야 그녀의 머리카락이 짧아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미숙 씨,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딸을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니. 회장님, 미숙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진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민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아빠, 나 이제 공주님 같아요. 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숙 이모가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님이래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수민이는 정말 아름다운 공주님이야. 미숙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있을게요. 부녀지간에 시간을 보내세요. 아니요, 이모 가지 마세요. 수민이 급하게 미숙의 손을 잡았다. 아빠랑 이모랑 같이 있어요. 제발요. 바로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진우의 눈치를 살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숙 씨도 함께 해주세요. 수민이가 원하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다. 수민은 중간에 앉아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다른 손으로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아빠, 내일은 주말이에요. 뭐 할까요? 수민이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 수민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니?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수민이 신나게 말했다. 진우는 놀랐다. 수민이 외출을 원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보통은 집에만 있기를 원했다. 정말? 그럼 놀이공원에 가자. 미숙 씨도 함께 어떠세요?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니... 미숙 이모도 가족이에요. 수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 뭐 제발 같이 가요. 미숙은 수민의 간절한 부탁에 웃음을 지었다. 그래, 수민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함께 갈게. 야호! 수민은 기쁨에 찬 함성을 질렀다. 진우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미숙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진우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의 따뜻함을 느꼈다. 수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다. 식사 후 진우는 수민을 침대에 눕히고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수민은 가발을 벗지 않고 자겠다고 고집했지만 진우는 내일 아침에 다시 쓸 수 있다고 설득했다. 수민아, 가발은 잠잘 때 벗어두는 게 좋아. 그래야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아. 진우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수민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써도 돼요. 물론이지. 진우는 조심스럽게 수민의 가발을 벗기고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공주님. 아빠, 내일 놀이공원 정말 가는 거죠? 수민이 확인했다. 그럼 약속해. 아빠는 이제 약속을 지킬 거야. 수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진우는 잠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수민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방을 나온 진우는 복도에서 미숙과 마주쳤다. 그녀는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이미숙 씨, 진우가 불렀다. 뭐네, 회장님? 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수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아니, 이미숙 씨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수민이를 위해 한 일, 당신의 머리카락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숙은 부드럽게 말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이의 자존감은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수민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진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여자의 따뜻한 마음과 이타적인 행동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5년 동안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딸의 필요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숙은 단 며칠 만에 수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내일 놀이공원에 꼭 함께 가주세요. 진우가 말했다. 지네 약속했으니까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수민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미숙은 인사를 하고 떠났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이미숙 덕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놀이공원 방문을 준비했다. 그는 오랜만에 주말 외출을 위해 캐주얼한 옷을 입었다. 평소의 정장 대신 청바지와 셔츠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지만 어쩐지 편안했다. 수미는 약속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발을 썼다. 그녀는 신나게 옷을 골랐다. 평소에는 옷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싶어 했다. 아빠, 이 원피스 어때요? 수민이 물었다. 진우는 당황했다. 그는 딸의 옷에 대해 조언해 본 적이 없었다. 예쁘긴 한데 놀이공원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럼 뭐가 좋을까요? 글쎄, 진우는 난감했다. 그때 미숙이 도착했다. 그녀는 약속대로 놀이공원에 함께 가기 위해 일찍 왔다. 미숙 이모, 수민이 반갑게 불렀다. 이모, 내가 뭐 입으면 좋을까요? 놀이공원에 갈 건데.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편안한 바지와 티셔츠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운동화도 신어야 해. 놀이공원은 많이 걸어야 하니까.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모가 골라주세요. 미숙은 수민의 옷장을 살펴보고 청바지와 귀여운 티셔츠,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를 골라주었다. 그녀는 수민의 머리카락도 예쁘게 정리해 주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어 포니테일을 만들었다. 이제 정말 예쁜 소녀가 되었네. 미숙이 말했다. 수민은 기쁨에 찬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아빠, 저 예뻐요? 진우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예뻐, 수민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소녀야.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진우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수민과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기뻐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진우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이미숙 덕분이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수민은 여전히 슬픔과 고독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딸의 필요를 보지 못한 채 일에만 파묻혀 살았을 것이다. 놀이공원에 도착한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우는 오랜만에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민은 미숙과 함께 여러 놀이기구를 탔고 진우도 함께했다. 비록 수민은 볼 수 없었지만 놀이기구의 움직임과 주변의 소리, 그리고 미숙과 진우의 설명을 통해 그녀는 놀이공원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아빠, 이모,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우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수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도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수민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수민이 차 안에서 말했다. 진우는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이미숙 덕분이었다. 이미숙 씨,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수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합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수민은 이미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딸을 안아 올렸다. 수민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팔에 걸쳐졌다. 그는 딸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고 미숙이 문을 열어주었다. 진우는 수민을 침대에 눕혔다. 그는 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수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잘 자, 우리 공주님. 진우는 딸의 임에 키스했다. 방을 나온 그는 미숙과 마주쳤다. 이미숙 씨,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수민이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견만해요.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들은 함께 1층 거실로 내려갔다. 진우는 와인을 따랐고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미숙 씨, 진우가 말을 꺼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변화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민이에게요. 제가 5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며칠 만에 해냈어요.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수민이의 필요를 보았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총명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용기가 있어요. 그저 그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제 슬픔에만 빠져 있었어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회장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수민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진우는 미숙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제 아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진우는 오랜만에 혜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우는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을 털어놓았다. 미숙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이후 박진우의 삶에는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패턴을 고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하여 딸과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온전히 수민에게 시간을 할애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에 산책을 가고 때로는 미숙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겼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회사에서 눈에 띄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오늘 아침 진우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파크테크는 최근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회장님,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진우의 사무실로 들어와 알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곧 가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문득 눈길이 한쪽 벽에 걸린 그림에 머물렀다. 수민이 만든 촉각 미술 작품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 하지만 약속한 대로 저녁에는 꼭 함께 할게. 사랑해, 우리 공주님.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이사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그들의 표정에서 약간의 불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회의를 시작하죠. 회장님, 최 이사가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문제인가요? 최근 회장님의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미팅에 늦거나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제가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스케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에 소홀함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박 이사가 말했다. 우리는 회장님의 개인 사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파크테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점에서 리더십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우는 이사들의 우려를 이해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회사보다 가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수민의 행복한 모습은 그 어떤 비즈니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다.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진우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자리에 없을 때도 항상 업무를 체크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충분히 역량 있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최 이사가 다시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회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 예정된 싱가포르 미팅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싱가포르 미팅은 5일 일정으로 잡혀 있었다. 그동안 수민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수민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노력은 보람 있었다. 수민은 점점 더 밝아졌고 둘 사이의 관계도 깊어졌다. 네, 물론 참석할 계획입니다. 진우는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일정을 3일로 줄이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돌아와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진우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5년 동안 회사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가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회장님,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회장님의 개인 사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장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것이고 투자자들은 회장님의 비전과 리더십을 믿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우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 5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 과정에서 딸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이제 겨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일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다. 알겠습니다. 진우는 마침내 말했다. 싱가포르 일정을 원래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진우는 겉으로는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수민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걱정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회사는 강남 중심부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그의 사무실에서는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때 그는 이 전망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공허함만 느껴졌다. 회장님, 김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오후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오후 일정은 취소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왔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서류에 서명한 후 회사를 떠났다. 그는 오늘 일찍 귀가하여 수민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미숙과도 이야기해야 했다. 다음 주 싱가포르 출장 동안 수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집에 도착하자 진우는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수민과 미숙이 함께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민은 가발을 쓰고 있었고 행복한 표정으로 미숙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빠, 수민이 그의 발소리를 듣고 반갑게 불렀다. 매월서 오셨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흥, 오늘은 일찍 왔어. 뭐 하고 있니? 미숙 이모랑 같이 점자 카드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들을 살펴보았다. 각 카드에는 다양한 질감의 재료들이 붙어 있었고 점자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이건 동물 이름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수민이 설명했다. 카드에 있는 질감을 만져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추는 거예요. 아빠도 해볼래요? 진우는 딸의 창의력에 감동받았다. 그럼 해볼게. 그는 미숙과 눈을 마주쳤고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은 함께 카드 게임을 했다. 진우는 눈을 가리고 카드의 질감만으로 동물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는 대부분 틀렸지만 수민과 미숙의 웃음소리에 그도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게임이 끝난 후 미숙은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부녀지간의 시간을 보내세요. 아니요, 이모도 같이 있어요. 수민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미숙을 바라보았다. 네, 이미숙 씨도 함께 해주세요. 사실 이야기 나눌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수민은 오늘 배운 새로운 피아노 곡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제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아빠, 다음 주에 제 피아노 발표회가 있어요. 꼭 와주실 거죠? 수민이 물었다. 진우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 있을 예정이었다. 수민아, 다음 주에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가야 해. 싱가포르에. 수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발표회에 못 오시는 거예요? 진우는 딸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수민아. 정말 중요한 회의라서.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네 연주를 들을게. 약속할게.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우는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딸을 또 한 번 실망시키게 되어 미안했다. 수민아,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광청이야. 내가 발표회에 갈게. 그리고 녹화도 해서 아빠가 돌아오시면 함께 볼 수 있게 할게. 수민은 미숙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고마워요, 이모. 진우는 미숙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항상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 상황을 구해주었다. 식사 후 수민은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갔다. 진우와 미숙은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다음 주에 싱가포르 출장이 있어서
수민이의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미숙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니까요. 제가 수민이와 함께 할게요. 그게 진우는 말을 고르며 잠시 망설였다. 사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출장 중에 수민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5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미숙 씨가 그 기간 동안 여기 머물면서 수민이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추가 수당은 드리겠습니다.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수민이를 돌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장 여사가 있지만 수민이는 이미숙 씨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잖아요. 제가 없는 동안 수민이에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5일 동안 이곳에 머무는 것은 큰 변화였다. 하지만 수민을 생각하면 그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민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울게요. 진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숙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문득 미숙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녀는 항상 수민과 자신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이미숙 씨, 진우가 말을 꺼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이미숙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도 될까요? 가족이라든지 과거라든지. 미숙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 이야기요? 특별할 건 없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숙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3년 전 학교 예산 삭감으로 인해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다. 그 후 그녀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고 결국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게 된 것은 사실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특히 수민이를 만난 이후로는요. 진우는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은요? 진우가 물었다. 미숙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죠. 그리고 결혼한 적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게 마련이죠. 진우는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도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의 부재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물론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미숙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민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요. 미숙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꽈차니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 꿈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회장님, 미숙이 갑자기 물었다.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일에 몰두하셨나요? 수민이를 위해서였다고 하셨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요. 아마도 제 자신을 잊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혜진이 떠난 후 저는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일은 제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그저 도피였을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제 곁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미숙은 진우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것은 작은 위로의 제스처였지만 진우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했다. 수민이는 정말 행운아예요. 미숙이 말했다. 혜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제가 행운아예요. 수민이와 같은 딸이 있어서.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이미숙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나 존경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늦었네요. 미숙이 먼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다음 주 출장 준비에 대해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미숙이 떠난 후 진우는 수민의 방으로 향했다. 수민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발을 쓰고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가발을 벗기고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미안해, 수민아. 아빠가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부터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다음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수민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어제 그녀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수민아, 일어났니? 진우가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네, 아빠.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민은 이미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발을 쓰고 있었고 창가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잘 잤니? 진우가 물었다. 네. 수민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의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진우는 딸 옆에 앉았다. 수민아, 아빠가 선물을 가져왔어. 수민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다. 수염물이요? 진우는 작은 상자를 수민의 손에 올려놓았다. 열어봐. 수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상자 안의 물건을 만졌다. 그것은 작은 목걸이였다. 목걸이의 펜던트는 하트 모양이었고 안에는 작은 음악 상자 장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수민이 물었다. 목걸이야. 하트 모양이고 특별한 기능이 있어. 여기 작은 버튼을 누르면. 진우는 수민의 손을 이끌어 버튼을 누르게 했다. 버튼을 누르자 목걸이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수민이 어렸을 때 혜진이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이건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예요. 그래. 진우는 목걸이를 수민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제 아빠가 없을 때도 이 목걸이를 통해 항상 아빠와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 수민은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수민아, 아빠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면 꼭 내 피아노 연주를 들을게. 그리고 우리 함께 특별한 여행을 가자. 어디든 수민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수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부터 아빠는 모든 약속을 지킬 거야. 수민은 아버지에게 안겼다. 진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딸의 따뜻한 품, 그녀의 행복한 미소, 그리고 그들 사이에 다시 피어나는 신뢰. 아침 식사 후 진우는 회사로 향했다. 오늘은 싱가포르 출장 준비로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그는 수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고 미숙이 그의 부재 중에 수민을 돌봐줄 것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진우는 곧바로 해외 프로젝트 팀과의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제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회장님, 프로젝트 책임자인 강 부장이 말했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회장님과의 미팅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비서 시스템의 해외 판매에 대한 회장님의 비전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강 부장, 혹시 AI 비서 시스템의 시각장애인 버전에 대한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 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각장애인 버전이요? 그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장성이 낮아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우리의 기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실 내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이전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시장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부장이 말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문득 수민의 발표회가 생각났다. 그는 달력을 확인했다. 수민의 발표회는 그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그는 죽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수민이를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수민이의 미래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할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이제 수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와는 달리 그는 이제 딸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약속대로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수민과 미숙이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수민은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미숙은 그 옆에서 격려하고 있었다. 수민아, 진우가 부르자 수민이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아빠, 벌써 오셨어요?
응, 약속했잖아. 오늘은 일찍 와서 내 연주를 들으려고. 수미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발표회에서 연주할 곡을 들려드릴게요. 수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집중하는 표정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곧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쇼팽의 녹턴이었다. 수민의 연주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감성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딸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수민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미숙을 바라보았고 그녀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수민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진우와 미숙은 박수를 쳤다. 정말 아름다웠어. 수민아. 진우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줄 몰랐어. 수민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더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넌 정말 재능이 있어. 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면 내 연주를 다시 들을게. 그리고 앞으로 모든 발표회에 참석할게. 약속해. 수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아바. 믿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진우는 미숙에게 싱가포르 출장 동안의 일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미숙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메모했다. 걱정 마세요. 미숙이 말했다. 제가 수민이와 함께 할게요. 그리고 발표회도 잘 챙기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숙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진우는 잠들기 전에 오랜만에 기도를 했다. 그는 혜진에게 말을 건넸다. 혜진아, 우리 수민이가 많이 컸어. 이제 피아노도 정말 잘 쳐. 네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이미숙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 그녀 덕분에 수민이가 다시 웃게 되었어.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혜진아, 이제 나 괜찮아. 우리 수민이도 괜찮아. 그러니 너도 이제 편히 쉬어. 우리는 잘 지낼 거야. 약속할게. 그 말을 하고 나니 진우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수민이 있었고 그리고 미숙도 있었다. 싱가포르로 떠나는 날 진우는 집을 떠나기 전에 수민의 방으로 갔다. 수민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딸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민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진우가 선물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수민아. 진우는 부드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가 이제 가야 해. 수민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그녀는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응, 아빠야. 싱가포르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인사하러 왔어. 수민은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빠, 며칠 후에 돌아오세요. 5일 후에 돌아올 거야. 금요일이면 집에 있을게. 그리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해. 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수민아, 아빠가 없는 동안 미숙 이모가 여기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이모에게 말하렴. 네, 알고 있어요. 미숙 이모가 어제 설명해 주셨어요. 진우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럼 잘 있어. 아빠는 항상 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저도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진우는 마지막으로 딸을 꼭 안아주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는 미숙과 마주쳤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수민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숙 씨, 진우가 인사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네, 좋은 여행 되세요. 걱정 마세요. 수민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모든 연락처는 김 비서에게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수민이의 발표회 영상을 꼭 찍어주세요. 제가 돌아오면 바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갑자기 떠나기가 싫어졌다. 그는 이 집, 이 순간,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야 했다. 그럼 잘 있어요. 진우는 마침내 말했다.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진우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미숙은 현관에 서서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다. 수민은 미숙과 함께 안전할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 진우는 싱가포르 미팅을 위한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수민과 미숙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아마도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것이다. 또는 수민이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혜진아,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어.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피아노 발표회도 한다니. 네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의 어둠과 고독 후에 마침내 빛이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편 진우가 떠난 후 미숙은 수민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이 큰 집에서 수민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수민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다. 수민아, 아침 식사 준비됐어. 미숙이 불렀다. 수민은 곧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가발을 쓰고 있었고 진우가 선물한 목걸이도 목에 걸고 있었다. 미숙 이모, 좋은 아침이에요. 수민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 수민아. 잘 잤니? 네. 아빠가 떠나기 전에 인사하러 왔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봤어. 아빠는 수민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네, 요즘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셔서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달라졌잖아. 아빠는 수민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셔.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미숙은 수민에게 오늘의 계획을 물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파우스티노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해요. 내일이 발표회니까요. 그래, 그럼 오늘은 피아노 연습을 충분히 하자. 그리고 오후에는 발표회 때 입을 옷도 골라봐야겠다. 수민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긴장돼요. 발표회가 처음이거든요. 미숙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꽹크야, 수민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아침 식사 후 수민은 피아노 연습을 시작했다. 미숙은 그녀 옆에 앉아 연주를 들었다. 수민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었다. 그녀는 정확하게 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감정을 담아 연주하려고 했다. 수민아,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는구나. 미숙이 감탄했다. 이 곡을 언제부터 배웠니? 6개월 전부터요. 하지만 진짜 열심히 연습한 건 최근이에요. 미숙 이모를 만난 후부터요. 미숙은 놀랐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니?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모가 오기 전에는 피아노를 그냥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모가 음악으로 색깔을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후부터 저는 음악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피아노를 칠 때마다 다양한 색깔과 감정을 느껴요. 미숙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수민을 꼭 안아주었다. 수민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네가 음악을 통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그날 오후 그들은 발표회 때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 수민의 옷장을 살펴보았다. 미숙은 수민에게 여러 옷을 설명해 주었고 함께 어울리는 조합을 찾았다. 이 파란색 원피스는 어때? 미숙이 물었다. 하늘색이고 소매에 레이스가 달려있어. 정말 우아해 보여. 수민은 손으로 천을 만져보았다. 부드럽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구두가 있어. 이걸 신으면 정말 피아니스트처럼 보일 거야. 수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저 피아니스트처럼 보일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피아니스트야, 수민아. 그들은 옷을 골랐고 미숙은 수민의 가발도 예쁘게 정리해 주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묶어 올려주었다. 자, 이제 정말 콘서트 피아니스트 같아. 미숙이 말했다. 수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손으로 확인했다. 그녀는 드레스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느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 제가 정말 예뻐요. 정말 아름다워, 수민아. 마치 공주님 같아. 그날 저녁 미숙은 수민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수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일이 발표회인데 긴장되지 않아? 미숙이 물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긴장돼요. 하지만 이모가 같이 있어 주니까 괜찮아요. 당연하지.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아빠도 비록 몸은 여기 없지만 마음으로 항상 내 곁에 있어. 수민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자 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빠가 이걸 주셨어요.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래요. 미숙은 그 멜로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저녁 식사 후 미숙은 수민을 침대에 눕혔다. 내일은 큰 날이니까 일찍 자야 해. 이모, 내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수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넌 정말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리고 무대에서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한다고 생각하면 돼. 관객은 신경 쓰지 마. 수민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네, 알겠어요. 이모, 저 사랑해요. 미숙은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수민아. 그녀는 수민의 입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로 수민을 사랑하게 되었다. 마치 자신의 딸처럼. 그리고 진우에 대한 감정도 그녀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지금은 수민에게 집중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발표회 날이 밝았다. 수민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미숙은 그녀가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발표회장으로 향했다. 이모, 제 손이 떨려요. 수민이 차 안에서 말했다. 미숙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꽹크냐, 수민아. 긴장은 자연스러운 거야.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봐. 수민은 미숙의 지시에 따라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다. 기억해, 수민아. 너는 이미 피아니스트야. 오늘은 그냥 네가 사랑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야. 발표회장에 도착하자 미숙은 수민을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미숙은 수민의 선생님을 만났고 그녀에게 수민을 부탁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말했다. 수민이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잘할 거예요. 미숙은 수민에게 마지막 격려의 말을 전했다. 수민아, 이제 나는 객석에 가 있을게.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네 곁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연주하렴. 네, 이모. 고마워요. 미숙은 객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카메라를 준비하고 수민의 차례를 기다렸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여러 학생들이 차례로 연주를 했다. 마침내 수민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다음은 박수민 학생의 쇼팽 녹턴 연주입니다. 미숙은 무대를 주시했다. 수민이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피아노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미숙은 카메라로 이 모든 순간을 담았다. 수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다. 첫 음이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객석을 채웠다. 미숙은 수민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감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 있던 사람들도 수민의 연주에 감동받은 듯했다.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 소녀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는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해서 카메라로 촬영했다.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민은 다시 한번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미숙은 재빨리 그녀를 맞이했다. 수민아, 정말 훌륭했어. 미숙이 수민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수민이 물었다. 완벽했어, 수민아.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 그들은 함께 나머지 발표회를 관람했다. 모든 공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수민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수민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감성을 표현하다니 놀라워요.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민은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이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박수도 정말 크게 쳤어요. 저 잘했죠? 정말 잘했어, 수민아. 내 연주는 정말 특별했어. 아빠가 보셨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아빠에게 영상 보내드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금 바로 보내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숙은 영상을 진우에게 보냈다. 그리고 수민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케이크를 먹고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수민이 잠든 후 미숙은 진우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영상 잘 받았습니다. 수민이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이 그곳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다. 수민이는 정말 잘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연주에 감동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진우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다.
수민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을 위해서도 한편 싱가포르에서 진우는 호텔방에서 수민의 연주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그는 딸의 아름다운 연주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느꼈다. 하지만 미숙이 그곳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녀는 항상 수민의 곁을 지켜주었다. 진우는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 그가 5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것에 대한 흥분보다는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수민아, 이모랑 잘 지내고 있니? 그는 속삭였다. 아빠는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그는 침대에 누워 내일의 미팅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 그의 집,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미팅 준비를 했다. 오늘은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공주님 어제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곧 돌아갈게. 사랑해.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호텔을 나섰다. 오늘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는 계획보다 하루 일찍 귀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서울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의 미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진우는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회사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고 반응도 좋았다. 그의 AI 비서 시스템,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전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 회장님,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비서 시스템에 대한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싱가포르 투자사의 대표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 그였다면 단순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 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좀 더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박진우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눌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군요.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네요. 대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투자자들은 파크테크의 비전에 공감했고 투자 의향을 밝혔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계획보다 하루 일찍 귀국할 수 있었다. 미팅이 끝난 후 진우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수민에게 깜짝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숙이었다. 여보세요, 이미숙 씨? 진우가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이가 아파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고열이 있었어요.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해요. 폐렴이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소아과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돌아갈게요. 수민이에게 아빠가 곧 갈 거라고 말해주세요. 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수민이 곁에 있을게요. 진우는 전화를 끊고 즉시 비행기 일정을 확인했다. 다행히 2시간 후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다. 그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진우는 계속해서 걱정했다. 수민의 상태가 어떤지, 미숙이 잘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수민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혜진아, 제발 우리 딸을 지켜줘.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소아과 병동으로 달려갔다. 그는 간호사에게 수민의 병실을 물었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미숙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수민의 손을 잡고 있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 수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숙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수민아를 진우가 부르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빠, 수민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진우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수민아, 괜찮아. 많이 아파? 조금 괜찮아졌어요.
미숙 이모가 계속 곁에 있어 주셨어요. 진우는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미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사가 들어와 수민의 상태를 설명했다. 폐렴 초기 증상이지만 빠르게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곧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걱정 마세요. 의사가 말했다.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으면 곧 좋아질 거예요. 의사가 나간 후 진우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민아, 아빠가 곁에 있을게. 이제 걱정하지 마. 네, 아빠. 근데 아빠,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쟤 때문에 일찍 오신 거예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응, 하지만 미팅은 잘 끝났어. 그리고 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빠는 바로 달려왔어. 너는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수민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빠, 저 피아노 발표회 잘했어요? 정말 훌륭했어, 수민아. 미숙 이모가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 내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수민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빠, 이모, 저 좀 피곤해요. 그래, 수민아. 푹 쉬어. 미숙이 말했다.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게. 수민은 곧 잠이 들었다. 진우와 미숙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정말 걱정 많으셨겠어요. 미숙이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비행기 안에서 계속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미숙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미숙은 상황을 설명했다. 수민은 발표회 다음 날 아침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했다. 제가 즉시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회장님의 중요한 미팅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민이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미숙 씨는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진우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떤 비즈니스 미팅도 제 딸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진우는 문득 미숙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마도 수민이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숙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도 수민이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숙 씨도 휴식이 필요해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럼 잠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돌아올게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미숙이 떠난 후 진우는 병실로 돌아가 수민 옆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바라보았다. 수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숨결은 규칙적이었다. 수민아, 진우는 속삭였다. 아바가 미안해. 네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는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이를 핑계로 딸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수민은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그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몇 시간 후 미숙이 돌아왔다. 그녀는 신선한 옷을 입고 있었고 조금 더 활력이 넘쳐 보였다. 그녀는 과일과 책을 가져왔다. 수민이 좋아하는 딸기를 가져왔어요. 미숙이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점자책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야, 고마워요. 이미숙 씨는 항상 수민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들은 함께 수민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수민이 눈을 떴다. 그나빠? 이모?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여기 있어. 진우가 대답했다. 목이 말라요. 미숙은 재빨리 물을 따라 수민에게 건넸다. 수민은 조금 마시고 고마워했다. 수민아, 이모가 딸기 가져왔어. 먹을 수 있겠니? 미숙이 물었다. 수민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딸기를 작게 잘라 수민에게 먹여주었다. 수민은 천천히 먹으며 기운을 차렸다. 아빠, 이모, 둘 다 여기 있어서 좋아요. 수민이 말했다. 진우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 수민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다. 열이 내리고 기침도 줄어들었다.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진우와 미숙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수민을 돌보았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 잠든 후 진우와 미숙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숙 씨,
이번 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수민이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죄 엄마네요. 저는 수민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 아이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진우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미숙이 물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회사 일을 줄이기로 했어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민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회사는 회장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수민이가 제 삶의 중심이에요. 5년 동안 저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수민이는 정말 행운하네요.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진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 집이 너무 커요. 그곳에는 많은 슬픈 기억이 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더 작고 더 따뜻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수민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미숙이 말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좋은 거니까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미숙 씨에게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네, 이미숙 씨가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으면 해요.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수민이의 그리고 저의 가족으로서요. 저의 미숙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말은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이미숙 씨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당신은 제 삶과 수민이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봤어요. 물론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알 수 없지만 미숙은 진우의 말을 끊었다. 저도 회장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수민이도 생각해야 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수민이의 의견도 중요하죠.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다음 날 수민은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는 수민이 집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약을 잘 복용하라고 당부했다. 수민아,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됐네. 진우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아빠? 병원 침대는 불편했어요. 수민이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병원을 나왔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꽃들이 피어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날씨가 정말 좋구나. 미숙이 말했다. 햇살이 따뜻해. 수민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진우가 말했다.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수민이 궁금해했다.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더 작고 더 따뜻한 집으로. 네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수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근데 저는 지금 집도 좋아요. 미숙 이모도 함께 있으니까. 진우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미숙 이모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 물론 미숙 이모가 원한다면 말이야. 수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이모, 우리랑 같이 살래요? 미숙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수민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이모가 우리랑 같이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민이 기쁘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채 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 진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수민과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숙은 수민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있었고 수민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혜진아, 진우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괜찮아. 수민이는 행복해하고 있고 나도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우리 곁에는 미숙이 있어.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네가 보냈다고 생각하고 싶어. 집에 도착한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수민은 여전히 약간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미숙의 도움을 받아 테이블을 세팅했고 진우는 요리를 했다.
와, 아빠가 요리를 하다니 신기해요. 수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진우는 웃었다. 아빠도 가끔은 요리할 수 있어. 예전에 엄마랑 같이 요리했었거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 진우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수민아, 미숙 씨,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이번 주말에 해변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수민이가 건강해지면 말이야. 정말요? 해변이요? 수민이 신나게 물었다. 저 바닷소리 정말 좋아해요. 그래, 우리 함께 바다도 보고 모래성도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수민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것에 설렜다. 저녁이 깊어가자 진우는 수민을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여전히 가발을 쓰고 있었고 진우가 선물한 목걸이도 목에 걸고 있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수민이 말했다.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데? 진우가 물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잖아요. 아빠, 저, 그리고 미숙 이모. 물론 엄마는 하늘에 계시지만 엄마도 우리가 행복한 걸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딸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받았다. 그래, 수민아.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진우는 딸의 입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미숙과 마주쳤다. 수민이 잠들었나요? 미숙이 물었다. 저때 아직이요. 이미숙 씨도 들어가서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민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수민아, 이제 자려고? 미숙이 부드럽게 물었다. 네, 이모. 근데 이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수민의 침대 옆에 앉았다. 왜 그러니? 이모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수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모 정말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수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수민아,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 곁에 있을 거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약속해. 미숙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저는 이모와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저에게 말해줬거든요. 이모가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 미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꿈에서요. 엄마가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이모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족을 다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민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수민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도 너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수민은 미숙의 품에 안겨 곧 잠이 들었다. 미숙은 수민의 입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진우와 마주쳤다. 수민이 잠들었어요? 진우가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잠들었어요. 그들은 함께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네요. 미숙이 말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진우가 동의했다. 이미숙 씨, 오늘 수민이가 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네, 수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롭죠. 그래요. 그리고 수민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형태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죠. 미숙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박진우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당신과 수민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요. 진우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미숙 씨.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첫 키스였지만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키스가 끝나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우리 함께 수민이를 행복하게 해주자, 진우가 말했다. 네, 그리고 서로도 행복하게 해요. 미숙이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희망. 그것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몇 달 후 진우, 수민 그리고 미숙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그것은 강남의 큰 저택보다는 작았지만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다. 수민은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발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미숙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진우는 약속대로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비서 시스템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그 시스템 덕분에 더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미숙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의 도움으로 특수교육 자격증을 다시 취득했고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진우와 미숙은 수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은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아빠, 이모,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수민이 물었다.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수민아.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저는 정말 행복해요, 수민이 말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어요. 진우와 미숙은 수민을 함께 안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고통과 상실을 통해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랑해. 우리 가족, 진우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 미숙이 대답했다. 저도 정말 사랑해요. 수민이 기쁘게 외쳤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제 슬픔이 아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되었다. 페임데이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박진우와 수민, 그리고 이미숙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재생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이처럼 감동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